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옆에는 늘 장동혁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선돼서 재선에 성공했죠.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출연이시죠? 총선 끝나고. 그렇습니다. 예.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당직을 맡으셨어요? 원내수석 대변인. 그냥 당 대변인과 수석 원내 대변인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은 원내 대변인 이랬었는데 예. 이번에는 원내 수석 대변이라는 자리가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저 원내 저 대표단이 좀 할 일도 많고 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각오로 맡으셨어요? 원내 수석 대변인. 저한테 상황이 좋을 때 편한 자리를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비대위에서 사무총장도 사실은 좀 어려운 자리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제 저 천목회라고 네. 3040 수도권 대부분 낙선자죠. 당선된 사람도 한 두 사람 정도. 비례대표 한 명, 그다음에 저 도봉의 김재덕 당선인 정도 있는데 어제 밤새 회의를 하고 성명문을 냈거든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침묵한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그러면서 총선 패인 5가지를 열거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이태원 참사, 연판장 사태, 강서 보궐선거, 입틀막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이렇게 한 5가지 뽑았어요. 저 천목회에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외부 요인에 대해서 5가지를 지적했는데 근데 결국은 천목회에서 이야기한 방점은 저는 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당은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하는지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반성이라고 보여져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당이 제대로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침묵한 비겁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비겁함이라고. 네. 그럼 이거 잘 보면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외부 요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당 밖에. 지금 열거한 것들은 지금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외부란 게 용산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면 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도 사실은 이 대응은 이제 용산에 관련된 거고 보궐선거 공천도 결국 뭐 넓게 보면 용산 관련성이 있는 거고 입틀막 사건 이종섭 소장 이거 다 용산 관련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천목회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용산에서 민심까지 어긋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당이 진언하고 바로잡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또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의 바람을 맞는 데 있어서 당은 늘 뭐 민심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듣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또 당이 할 역할들을 해 나갈 때 사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어쨌든 성공적인 정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지점마다 우리 당에서는 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읽혀집니다. 그 어제 천목회에서 얘기했던 그 비겁함이라는 거는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뭐 비겁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에서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뭐 그런 뭐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총선 과정 저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제 보니까 한 2년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2년간이긴도 한데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4년간 우리 당이 어떻게 변했어야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여당으로서는 또 어떤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4년간 왜 변하지 못하고 또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이지만 총선이라고 하는 게 그 총선 기간에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4년간 당이 어떻게 변해오고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가 집약되는 것이고 당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조직인데 그 예. 조직이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4년간 우리가 당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그리고 또 여당으로 바뀐 다음에는 예. 어떤 모습으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스스로 돌아본 자성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무총장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실무에 관해서는 이제 책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총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사무총장 맡고 나서 예. 총선 끝날 때까지 뭐 매 순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순간을 콕 찝기보다 예. 매 순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선 준비하시면서 야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지겠는데 크게 지겠는데라고 위기감이 확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있죠. 언제죠?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순간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저희들도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뭐 내부적으로 여러 여론조사를 거치고 있고 예. 아마 국민들도 지켜보셨고 예. 총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패배 원인을 예.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표를 주고 그렇죠. 왜 국민의힘을 찍고 왜 국민의힘을 찍지 않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예. 뭐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잘했고 또 어느 지점에서 잘 못했고 또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민심과 멀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뭐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잘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 그 원인을 하나로 찝거나 예. 또 어느 시기를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예. 선거가 쭉 진행되면서 뭐 계속해서 뭐 위기감을 느꼈던 지점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여의도 연구원 자체 분석에서 뭐 100석 아래로 떨어지는 분석도 있었다. 뭐 이런 각종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까? 자체 분석에서 야 이러다가는 100석 아래로 떨어집니다라는. 뭐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여론조사 예.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예. 또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선거 전략도 세우고 선거를 치렀지만 뭐 지나고 나서 그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여러 위기감을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저 말씀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게 비공개라도 왜냐하면 총선 백서 TF에서 조정은 위원장이 당시 이제 실무 책임자였던 장동욱 당시 사무총장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면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면담 혹시 연락 온 거 있습니까? 백서 TF에서?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고요. 예. 다음 주 중으로 시간을 조율해서 예. 저는 TF팀과 보기로 했습니다. 그 비공개 면담인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장 질문 하나 뽑는다면 총선 왜 졌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을 건데 답변은 준비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총선을 왜 졌습니까라고 저에게 묻거나 누군가에 묻는 것은 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뭐 이런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왜 졌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저는 아주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총선 책임을 맡은 실무자로서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왜 하지 못했는지 무엇을 했는데 왜 그것이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예. 저한테 어떤 것이 총선 패배 원이냐 묻는 것은 저는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패배 원인을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찍었는지 왜냐하면 왜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예. 그러면 그 원인을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나서 그러면 이 지점마다 이 원인이 있을 때마다 예. 아니 이 원인에 대해서
지도부는 아니면 총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고 무엇을 했는데 왜 안 됐고 예. 안 된 원인이 뭔지 이걸 묻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제가 해야 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TF팀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공개적으로 나온 게 그 TF에서 당시에 이제 지역구 출마했던 당선인이든 뭐 네, 낙선인이든 네. 설문조사 쫙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네. 설문조사 문항도 이미 공개가 돼 네, 있는데 네. 그걸 당시 출마했던 사람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 그 문항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하는 게 맞다. 차라리. 저는 출마한 분들에게도 묻는 건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느꼈던 네, 것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원인 분석에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는 국민들로부터 네. 나온 데이터고 그리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어허. 유권자에게도 물을 수도 있고 저 출마자에게도 물을 수도 있고 네. 또 당선된 사람과 낙선된 사람이 느끼는 바도 또 다를 것이니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음. 물을 수 있고 네. 그렇지만 그 원인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유권자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저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 유권자들의 생각, 진짜 원인 그걸 과연 당이 내부적으로 잘 파악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뭐 TF팀에서 잘 네. 분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게 언론의 좀 분석이긴 한데 이 총선 백서 TF팀하고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천목회하고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좀 분석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총선 백서 TF는 뭐 이조 심판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서 나왔던 천목회의 그 원인 5가지는 용산 대통령실과 좀 원인을 좀 두는 것 같고 비중을 결이 좀 달라요. 총선 패배의 원인은 저는 한 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두고 예. 마치 이미 이제 이것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뭐 개인적인 의견들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각자 예. 그렇지만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그런 여론조사나 다른 데이터 없이 그걸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라고 묻는 것은 저는 맞지 네.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조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선거 구도의 하나인데 예. 이조 심판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 한 번만 더 와달라. 네. 지원율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했던 분들. 그렇다면 이조 심판론이든 어떤 것이든 그 선거 구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좀 많이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졌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분석은 저는 매우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오히려 총선 백서 TF는 결국은 우리가 총선에서 왜 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이고 저는 크게 넓게 보면 총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분석하거나 하는 네. 과정과 결과와 절차나 내용이 국민의 민심과 멀어진다면 저는 그 또한 예. 우리 당이 민심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제가 실명을 여쭙지는 않겠는데 지금 이조 심판론이 문제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선거 기간 중에 한동훈 위원장 이조 심판론 얘기할 때 와주세요라고 계속 요청했던 사람 있습니까? 제가 누군지 실명을 안 물을게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더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얘기했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예. 그런데 선거에 나갔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예. 결국은 선거 패배 원인은 이조 심판론 때문에 그랬다. 예. 그리고 마치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거나 예. 아니면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너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투수 교체 시기에 대해서 감독은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예. 투수 교체하고 나서 실점을 하니까 왜 굳이 그때 투수를 교체했냐라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예.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 지내셨으니까 언론에서는 친한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뭐 무슨 개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예. 또 비대위 시절에 또 총선 기간에 가장 곁에서 보좌하고 함께 했던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요.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나옵니까? 이 질문이 나올 예상하셨잖아요, 이 질문 나올 거. 이 질문이 나올 건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리고 총선을 하면서 당원과 동료 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시기에 그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역시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고요. 예. 또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니면 또 다시 나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네.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고 예. 누가 주변에서 나와라 말아라 할 문제도 아니고 뭐 그렇겠죠. 저도 한동훈 위원장님과 소통을 하지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나오셔야 된다, 나오지 예.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예. 다만 상황이 이렇고 이런 여론들도 있고 예.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지 그것은 전적으로 오롯이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시고 예.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민심이잖아요. 네. 현재 지금 오늘 이 순간 아침에까지 보시기에 민심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다시 부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니고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의원님, 현재 보시기에 민심의 변화는요? 조금 더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예. 저는 계속 지금도 민심은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이 저 비대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전대룰하고 전대 시기잖아요. 네. 전대 시기와 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룰에 고려하면서는 결국 민심 반영 비율이고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갈 거냐 아니면 되도록 빨리 할 거냐 요거거든요.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예. 비대위에서 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룰을 바꿀 것인지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예. 이미 비대위가 꾸려진 이상은 비대위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비대위의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도 비대위가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비대위의 성격과 역할도 그 기간 내에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룰이나 시기 이런 문제는 당원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비대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검찰 인사 보셨죠?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인사 났을 때의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예. 나중에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좀 결과를 지켜보고 예.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럼 결국 저 인사 수사팀이 바뀌어도 인사에서 수사팀 바뀌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뭐 그 수사뿐만 아니라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수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수사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예. 평가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